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주연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늘 걱정이 많고 긴장하는 우리 아이, 범불안 장애입니다. 먼저 불안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느끼는 감정입니다. 흔히 불안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은 위험을 인지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직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겨낼 수 없을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울 때는 도망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불안과 관련된 행동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또 불안은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경기 전에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감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경우보다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불안은 건강한 삶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불안감의 표현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낯선 사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부모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불안해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이런 불안이 없어져야 할 시기에도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불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안은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느끼는 상황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상황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불안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발달 단계와 불안의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불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합니다. 즉,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상황을 견디고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이나 또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나 피하게 되면서 일상이 지속적으로 방해받게 된다면 그런 불안은 비정상적인 불안 장애로 봐야 합니다. 사실 불안 장애는 소아에서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로 적게는 20명 중에 1명이 많게는 8명 중에 1명꼴로 불안장애 수준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불안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아이들은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고 불안을 표출하는 방식이 신체 증상이나 수줍음, 분노, 공격성, 또 반항, 꾸물거림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서 아이들의 불안 증상을 그냥 행동 문제로 여기거나 발달상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불안한 아이들을 부끄러움이나 수줍음이 많은 성향, 대수롭지 않은 일로 걱정하는 찌질이라던가 의지가 약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아이들은 주변에서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기도 합니다. 불안장애는 성향이나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장애는 안전한 상황조차도 위험한 것으로 해석하고 또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아도 그런 경험이 학습되면서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고 다시 그 상황이 오면 불안감을 조절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 증상이 마치 본인의 성격의 일부처럼 여겨지게 되고 고치기 힘들다는 생각에 빠져서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불안감만 커져가기도 합니다. 성격은 평생 동안 많이 변하진 않지만 불안 증상은 변할 수 있고 치료에도 매우 잘 반응하는 증상입니다. 불안 장애를 가진 아동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성인기에도 만성적인 불안 증상을 경험하고 우울증이라든지 물질 남용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개입해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불안장애 중에 범불안장애는 다양한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고 이러한 불안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많은 성격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는 불안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날씨나 건강, 학업, 친구, 운동 경기 결과, 뉴스, 사고 이렇게 크고 작은 일상의 모든 것이 불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불안 증상으로 병원에 온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엄마와 같이 길을 가던 도중에 앰뷸런스 소리가 나면서 병원차가 지나가는 것을 본 후에 그 후로 계속 가족 중에 누군가 사고가 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꾸 그 앰뷸런스 생각이 나면서 가족 중에 누가 다치면 어쩌나, 또 누가 죽으면 어떠나 불안해하고 집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수업 도중 아이가 딴 생각에 빠져 있고 묻는 말에 집중을 못한다고 ADHD는 아닌지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불안장애의 불안은 근거 없는 불안감이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는 점입니다. 범불안장애는 불안과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고 과민해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수면장애가 오는 등의 6가지 증상 중에서 성인의 경우에는 3가지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1가지 증상만 나타나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범불안장애는 특별한 유발 사건이 없더라도 일상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배가 자주 아파서 소아청소년과에 갔지만 신체적으로 별 이상이 없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왔습니다. 아이는 평소 또래 관계 걱정이 많았고 친구들과 대화 내용 중에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집에 와서 늘 걱정하는 아이였습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친구가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또 뭘 잘못했을까? 안절부절 못하고 답장이 올 때까지 초조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소 일상생활에서 지속되는 불안과 긴장으로 인해서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소아청소년과나 다른 과를 먼저 방문했다가 검사상 별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소아정신과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불안장애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됩니다. 불안을 조절하는 뇌 기능의 이상이라든지 가정에서 지나친 부모님의 기대나 과잉 보호와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범불안장애는 청소년에서 더 흔히 발생하는데요. 아동기부터 나타나는 이런 범불안장애 증상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청소년기에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범불안장애와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시험 볼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손이 심하게 떨려서 제대로 시험을 보지 못한다고 병원에 왔습니다. 평소 공부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한 문제 한 문제 실수할까 봐서 걱정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시험 전날은 내일 시험을 걱정하면서 오히려 집중을 하지 못했고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시험 때는 그런 불안이 더 심해져서 시험지를 끝까지 풀지도 못했고 시험이 끝나면 자책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앞서 적절한 불안감은 시험이나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런 경우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평소 시험 준비나 시험 당일 준비한 만큼 역량 발휘도 못 해보고 매번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불안장애로 힘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불안한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불안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된 생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자동사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불안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한 문제 실수하면 다 망하는 거야 라는 다소 좀 경직되고 극단적인 생각은 과도한 불안감을 더 유발해서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좀 더 유연한 생각으로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면 완벽히 공부해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라거나 끝까지 문제를 못 푸는 것보다 좀 실수하고 몇 개 틀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을 좀 더 조절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시험 준비 과정이나 모의 시험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면 더 좋겠죠. 그런 생각들로 불안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지 스스로 체크도 해보고 불안감도 조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일도 미리 결과부터 생각하는 것보다 결과에 대한 생각은 좀 미루고 일단 해보는 것도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습관입니다.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정도로 조절되면 성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요.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을 전환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절해 보는 것입니다.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으로는 그 생각이 얼마나 사실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일이 생길 확률이 정말 큰지 또 생겼는지를요. 주변에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것을 자주 보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은 적기도 하고 또 앰뷸런스로 병원에 간다고 다 죽는다는 그런 최악의 생각보다는 오히려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불안감을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또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늘 걱정하는 그 친구는 그만큼 본인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이 실제로 하루 대부분 많이 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도록 합니다. 나 혼자서 걱정하고 그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불안은 걱정과 동시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 때문에 더 조절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즉 걱정 때문에 긴장하면서 몸이 경직되거나 숨이 차고 심장이 뛰는 등 평소와 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합리적인 생각이나 좀 더 유연한 생각보다 최악의 상황이 그려지게 되고 그러면 불안을 조절하기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몸을 이완하거나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이런 활동으로 신체 증상을 조절하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불안한 아이를 지켜보는 것도 대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부모님을 지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상황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께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안도감을 얻으려고도 하니까요. 아이가 불안해할 때 부모님은 침착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가 불안한 상황에 좀 더 잘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지 자녀의 삶에서 불안의 모든 잠재적인 원인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한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괜찮아, 그런 생각 좀 그만해, 이런 말들인데요. 이런 말들은 아이의 불안을 부정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커집니다. 마치 분홍 코끼리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 분홍 코끼리가 더 생각나는 것처럼요. 그럴 때는 불안을 부추기는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긍정적인 생각이나 내면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불안을 표현할 때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걱정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볼래? 어떤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니? 라고 물어봐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불안감을 조절하는 데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접근을 부모님이 같이 해보는 거죠.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활동을 알려주고 같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장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자꾸 밀려오는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에는 걱정의 시간을 좀 정해놓고 딱 1분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자. 이렇게 걱정의 시간을 제한해놓고 다른 일을 전환하도록 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결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이런 작은 노력과 용기를 발견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해봐, 기운 내, 겁내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격려보다 스스로 아이가 생각해내고 무언가를 해결해냈을 때를 부모님이 잘 포착하셔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기질적으로 다른 아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기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도전인지 관찰해 주면서 점점 새로운 과제를 늘려보고 제시해보고 또 아이가 긴장감을 견디면서 그 일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든 시도가 다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나 불안해하는 감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것을 극복하려는 마음의 동기,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호기심과 아이의 의욕을 발견해서 싹을 틔워주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부모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나 부모님 모두 다양한 노력을 해보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정신건강의학과와 같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치료로는 심리치료나 약물치료, 부모님 교육, 가족치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아이의 불안은, 범불안 장애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불안은 해방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늘 걱정 많고 긴장하는 우리 아이에 대한 불안을 잘 이해하고 주변에서 도와준다면 우리 자녀 역시 불안에 떨기보다는 완벽하진 않지만 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